자, 이번 시간에 최저한세 조정 명세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저한세는 우리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세액 감면, 세액 공제를 적용을 받았을 때 과다한 세액 공제 감면을 배제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세액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한 제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최저한세 대상 감면 등에 대한 부분은 조세특례 제한법상에 적용되는 모든 조세특례 및 감면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은 현재 없습니다만 준비금,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감면, 세액공제 모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이 아닌 법인세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한 감면들은 세액공제나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의 세액공제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납부, 재손실세액, 이거는 법인세법에 의한 부분들이고요. 중소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중에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의 공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법인세 감면 관련되는 부분도 최저한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최저한세 계산의 구조를 보시면 최저한세는 둘 중에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제 및 감면 후 세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각종 세액 공제 감면 후 세액하고 그 다음에 각종 공제 감면 전 과표 곱하기 최저한세율입니다. 일반 기업은 10%고요. 과세 표준이 100억에서 1000억까지 12%, 1000억 초과에 대해서는 17% 적용합니다.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은 7%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용한 최저한 세율하고 감면 후 세액하고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최저한세 적용되는 부분 중에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또 앞에 시간에 그러니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짚어봐야 되는 부분은 중소기업의 경우에 접대비 기본 한도 1,800만 원보다 2,400을 적용받도록 돼 있죠. 추가되는 600에 대해서 최저한세 적용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가속상각제도, 즉 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을 50%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25%와 50% 차이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적용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최저한세 적용한 세율보다 감면 후 세액이 오히려 적다라고 하면 감면받은 세액 공제나 감면 세액을 배제를 해야 되는데 배제 순서는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배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정부에서 정해진 룰에 따라서 정리를 합니다. 특별상각비 송금 산입액부터 시작해서 소득공제 비과세 순서대로 배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저한세 적용으로 배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5년 동안 2월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최저한세에 대한 세무사랑 프로로 검토하는 부분들은 조금 이따가 검토해 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 교재 401페이지입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갑을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우리 세무사랑 프로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무상 자본금을 계산하기 위한 서식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갑을 서식이 됩니다. 자, 결산상 자기자본과 세무상 자기자본의 차이 원인을 제공하는 세무조정 사항 중에 유보 금액만 관리하는 서식이 을표 서식이고요. 그 다음에 실제 발생된 법인세 비용 등을 법인세 비용 등을 반영해서 정확한 세무상의 자기자본을 계산하는 서식이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갑서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 갑서식을 작성할 때 보면 결손금과 2월 결손금에 대한 내용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손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당해 연도에 입금 총액보다 송금 총액이 더 큰 경우에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결손금이 다음 연도로 2월 되는 경우에 그 결손금을 2월 결손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2월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에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공제를 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100% 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자, 2월 결손금 계산서에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398페이지에 최저한세 조정명세서에 대한 부분 작성 사례입니다. 자, 399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에 보시면 법인 조정에 세액 계산 및 신고서에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가 있습니다. 자,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시기 이전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공제 감면세액이 이미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지금 사례에서는 감면 후 세액과 최저한세 적용한 세액을 비교했을 때 감면 후 세액이 더 크다라는 거죠. 더 크기 때문에 조정 내용이 없습니다. 만약에 세액 공제 금액이 예를 들어서 3,500만 원이 적용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하면 최저한세 금액보다 감면 후 세액이 오히려 작아지죠. 작아지는 경우에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조정 가함을 통해서 바로 직부인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제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세액 공제나 감면 세액 쪽에서 또는 비과세 소득이나 뭐 이런 쪽에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조정감은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교재에 정부에서 적용 배제하는 순서에 따라서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회사에서는 인위적인 순서에 따라서 배제를 하시면 되겠고 배제한 부분의 세액 공제는 다시 명세서를 다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작성하셔서 조정 후 세액에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프로그램의 사례 부분에 있어서는 최저한세 금액보다 감면 후 세액이 더 크기 때문에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행할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 저장하고요. 자, 그 다음에 400페이지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입니다.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최저한세까지 작성했으면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는데 2월 결손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있는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분납세액에 대한 부분은 하단 부분에 분납할 세액이 계산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 금액을 분납하시겠다라고 하시면 반영해서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작성하실 때에는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반드시 직접 입력하지 않고 모든 내용을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서 반영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직접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은 중간예납세액과 분납세액만 별도로 입력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결산상 당기순이익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내용들은 다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부분 좀 주의해서 기억을 해 주시고요. 401페이지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는 신고 부속 서류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는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기초잔액과 단기 중에 정감 내용이 반영해서 기말 잔액에 대한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에 유보 잔액이 정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기초 잔액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기초 잔액은 전기 서식을 바탕으로 해서 전년도 서식을 바탕으로 해서 기초 잔액을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전년도 서식을 불러오기를 하면 기초 잔액도 전년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에 있는 잔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반영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탭인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가표는 이 부분도 재무상태표에
재무상태표의 그러니까 자본 항목에 대한 변동 내역을 정리하는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정리하신 이후에 자본금과 잉여금 계산의 기말 잔액 금액은 반드시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금 합계 금액과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본금과 금액 일치를 해야 됩니다. 하단 부분에 있는 자본 총계가 있을 겁니다. 자본 총계 금액하고 반드시 일치되어야 됩니다. 일치되도록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03페이지의 그 사례 부분에서 2월 결손금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갑서식에 2월 결손금이 나오는데요. 2월 결손금은 세무상 2월 결손금을 관리하는 서식으로서 공제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발생된 2월 결손금의 잔액이 있다면 반드시 기록해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2003년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실은 공제 대상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14번에 있는 보전에 해당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내용은 우리 405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있는데요. 2월 결손금 계산서에는 세무상 2월 결손금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는 곳으로 2월 결손금의 발생 연도와 상관없이 소멸되지 아니한 세무상 2월 결손금 모두 관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전에 해당되는 부분은 자산 수정 이익이나 채무 면제 이익과 상계된 금액이 있을 때 보전에 표시를 해서 공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손금 소급 공제 부분이 있습니다. 결손금 소급 공제라고 하는 부분은 정기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 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소급 공제를 신청한 경우에 2월 결손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입력해서 그 차감 잔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부분입니다. 단기 공제 금액이 되겠습니다. 13번 단기 공제 금액이 되겠는데요. 단기 공제 금액에 2월 결손금이 반영되는 금액은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2월 결손금하고 금액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세 및 법인조정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작성하실 때 이 2월 결손금의 단기 공제 금액을 정확하게 작성하신 이후에 법인 과세 표준 신고서 조정 계산서를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하시면 2월 결손금 금액이 정확하게 반영이 됩니다. 이때 2월 결손금 공제 신청을 할 때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한도 금액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한도 금액. 중소기업은 100%,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지만 중소기업 외의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서 그 한도를 정확하게 적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최저한세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